어느샌가 등장해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개념. 메타버스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등장하고 또 그 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부연이 꼬리를 무는 과정 중에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는 요즘이죠. 하지만 사과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사과인 것처럼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 글자 자체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글자가 여전히 조금 생경하다면 다음과 같은 단어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는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며 구현하는 방법, 세계의 정교함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이 같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이 메타버스에 대해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두고 갖는 관심도의 차이, 그리고 기대감의 차이. 그만큼 어쩌면 지금 이 시장에는 거품이 끼어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메타버스 관련 기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로블록스를 통해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가 기성의 가상현실과 어떠어떠한 점에서 다르다 설명하고 이 로블록스에 대해 메타버스라고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로블록스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서비스일 것 같은 착시가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마인크래프트의 상위 호환 정도의 서비스로 불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컨텐츠입니다. 사실 로블록스가 이뤄낸 성취는 메타버스와 같은 단지 그 컨텐츠의 성격을 설명하는 단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타겟층의 니즈를 정확하게 캐치한 전략의 승리로 봐야 하죠. 물론 로블록스의 케이스는 이렇게 나름 확실한 성취들이 있고 앞으로의 성장 포인트들이 있는 반면 내세울 수 있는 단어가 오직 메타버스뿐이고 그것 때문에 본인들의 미래를 주장하는 기업들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 앞서도 이 로블록스의 영상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사실 아주 거창한 그런 단어는 아닌데요.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하던 게임, 싸이월드 속의 마이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소셜미디어들, 따지고 보면 모두 작은 메타버스들이죠. 게임 속 캐릭터를 통해 가상 공간 안에 존재하고 소유물을 거래하고 토지를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까지 사실은 이전 세대의 컨텐츠들도 모두 가지고 있었던 특성들이죠. 물론 2021년이 된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제안하는 가상세계는 조금 더 정교해지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이전에 없던 완벽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가상현실과 결국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는 생각에까지 닿게 되면 조금은 힘이 빠지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현재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로 포장된 일부 기업들의 가치에 약간의 거품이 껴있다는 것일 뿐 개인적으로 이 메타버스가 만들어갈 미래는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기대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로 가게 될 것이라 확신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 세계의 한계가 되겠죠. 한강이 보이는 초고층의 아파트가 지금 저에게는 닿을 수 없는 꿈처럼 느껴지고 덩크슛을 하는 스포츠 스타의 모습 모두 어쩌면 나는 평생 느껴보지 못할 것이라 믿게 만드는 것 모두 한편으로는 이를 꽉 깨물게 만드는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좌절과 상실, 삶의 영원한 불만족을 낳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겠죠. 신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 세계의 한계, 이것이 메타버스의 출현을 확신하게 만드는 메타버스의 당위성입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두 번째 핵심은 결국 이 메타버스의 시대를 여는 키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 전제 조건들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정의나 그 분류에 대해 논하는 사회과학적인 접근들을 넘어 실제 산업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기 위해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 되겠죠. 메타버스를 위한 관전 포인트, 그렇게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위한 4개의 알파벳이 도출됩니다. 이 4개의 알파벳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죠. 우선 소비자를 기준으로 최전방에 있는 알파벳은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의 컨텐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경우 다소 과도한 기대가 투영되어 있는 섹터라는 것을 주의해야겠는데요. 우리가 벌써부터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누리게 될 선점 효과 때문인데 이 컨텐츠 영역의 경우 이 선점 효과를 지켜나가기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우선 이 시장은 시장 자체에 너무도 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지금 시장의 선도자들이 가진 장점들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매우 쉽게 해석이 되죠. 메타버스라는 단어에서 잠시 벗어나 해당 시장의 특성에 주목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마인크래프트를 넘어 로블록스가 등장한 것처럼 조만간 로블록스를 넘어서는 컨텐츠가 등장해 시장의 파일을 뺏어가게 되겠죠. 반대로 디바이스의 경우는 더욱더 명확한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인데 이들이 만약 빠르게 사용자를 확보해 초기 시장을 선점해내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 시장, 파운드리 시장을 이야기하며 여러 번 함께 나눈 제조업의 승자승 원칙, 이것이 메타버스 시대의 초입에 서서 우리가 이 디바이스라는 단어를 먼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는 첫 번째 분점은 VR 디바이스의 보급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디바이스가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한계를 기준으로 다시 새로운 컨텐츠들이 등장하고 플랫폼들의 헤게모니 싸움이 다시 시작되겠죠. 여기서 메타버스의 태동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가 도출되는데요. 메타와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결합돼 만들어진 이 합성어에서 실제 키는 메타라는 단어에 있고 바로 이 디바이스와 시스템이 메타를 구현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 디바이스 시장 구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서 오늘 시간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의 이 메타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디바이스와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죠. 따라서 몰입감과 현실감을 더해줄 수 있는 이 새로운 디바이스 보급기에 체감이 되는 시장의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새로운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이 소프트웨어 시장에 추가적인 동력이 만들어지겠죠. 더욱더 중요한 핵심은 이 VR 디바이스 보급을 계기로 이 엣지 디바이스 시장에 새로운 동력이 창출된다는 것인데요. VR 기기들의 보급을 기점으로 시장은 본격적인 분화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선 시장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2010년 중반부터 수많은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VR 기기를 들고 등장했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겪으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분명한 몇 가지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게임과 같은 일부 시장 혹은 소수의 열성자 세그멘트를 넘어 이 VR 디바이스들이 일반 소비자 세그멘트로 보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해당 상황에서 평가해보면 가장 유력해 보이는 진영이 바로 2014년 주커버그가 인수한 오큘러스입니다. 사실 초창기 VR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했던 이 디스플레이 분야와 관련해 이 기반 기술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특히 여기 이 XR 프로세서가 눈에 띄죠. 스냅드래곤 865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퀄컴의 VR 전용 AP인데 기존 독립형 디바이스들이 스마트폰용 AP를 그대로 이 VR에 채용해야 했었던 관계로 특히나 이 성능 문제가 지적됐었는데 마침내 이 VR 전용 플랫폼이 등장하며 이 VR 시장의 개화를 감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퀄컴의 VR2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페이스북과 주커버그는 독립형 VR로도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에 발맞춰 퀄컴이 VR 플랫폼을 내놓을 만큼 시장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가격인데요. 사실 주커버그가 그리고 있는 비전은 우선은 디바이스를 거의 원가에 공급하여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의 보급을 이끌고 보급된 기기를 바탕으로 컨텐츠로 승부를 보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승자가 되었던 구글이 취했던 전략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죠. 주커버그는 아주 공격적으로 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아주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보급에 성공하면 메타버스 시대를 선점할 수 있다는 보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시기에 다시 VR 시장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가고 시장 개화의 열매가 무르익는 가장 확실한 시점에 움직이는 이름. 마찬가지로 앱스토어라는 메타버스 시대에 더욱 강력해질 이 컨텐츠 플랫폼을 가진 애플은 독립형 VR 디바이스들의 패권 싸움의 키가 될 이 성능 부분과 관련해 가장 유망한 진영입니다. M1 프로세서를 통해 확인한 그들의 GPU, CPU를 비롯한 이 전체적인 로직 반도체 설계 능력과 그들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다른 핵심 부품들은 애플이 가진 소싱 파워를 통해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더 싼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될 이야기들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에 대한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이 VR 시장의 오늘, 저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 첫 번째 분점이 찾아올 시기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확신합니다. 오큘러스가 가격 하락을 이끌고 시장이 커지며 부품들의 코스트 다운이 이루어지는 동안 반대로 디스플레이와 시스템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갈 앞으로의 3년간 펼쳐질 이야기들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메타버스가 만들어갈 IT 시장의 첫 번째 분점, 메타버스를 위한 선결 조건,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시장, 디바이스가 만들어갈 이 첫 번째 분점이 다가올 시기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은 반도체 가격 하락, 2020년은 코로나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오늘 코로나와 같은 악재가 아닌 메타버스와 같은 희망적인 단어를 품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VR을 통해 이 시각과 청각을 넘어 앞으로 메타버스가 촉각과 후각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그 반가운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봅니다. 메타버스가 만들어 나갈 IT 시장의 변화들 앞으로도 계속해 가제서울에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